네, 지금부터 책의 챕터 3, 챕터 3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책의 챕터 3 내용은 이제 다변량 확률 모델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챕터 2에서는 단변량 확률 모델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라든지 바이노미얼 분포라든지 카테고리컬 분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변량 분포들을 봤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공분산 관련해서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 확률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다변량 확률 분포 모델에 사용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그래서 이번 챕터 3의 내용들은 확률 변수가 여러 개 있고 그 상황에서 확률 변수 여러 개들 사이에서 분포를 만들거나 혹은 관계를 살펴보거나 하는 모델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챕터 3에서 볼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두 가지 주요한 컨셉이 있는데요. 코베리언스라고 부르는 한국말로는 공분산이 있겠고요. 그리고 코릴레이션, 상관계수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분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요. 공분산은 확률 변수 두 개에 대해서 선형 관계 정도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공분산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코베리언스 두 개의 확률 변수 x, y가 있을 때 이것의 정의는 오른쪽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기대값, 어떤 거의 기대값이냐면은 x라는 확률 변수에서 x의 평균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평균을 빼고요. 그리고 y라는 확률 변수에서 y의 평균을 빼고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을 관찰을 하면은 예를 들어 키랑 몸무게가 있다라고 했을 때 키가 이제 x이고 몸무게가 y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뭐 170, 뭐 160, 뭐 150, 180 이런 식으로 쭉쭉 데이터셋이 있을 것이고요. 같은 사람에 대해서 몸무게가 뭐 70, 50, 80, 60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의 평균이 있을 수 있겠죠. 걔를 이제 뮤 x라고 둘 수 있고요. 몸무게의 평균을 이제 뮤 y라고 둘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키에서 모두 다 뮤x를 빼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70 빼기 뮤x, 160 빼기 뮤x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몸무게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셋에서 뮤 y를 각각 다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데이터셋이 결과적으로 있을 때 이 데이터셋은 이제 마이너스도 포함하게 되겠죠. 뭐 마이너스 10.0, 뭐 플러스 20.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셋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곱할 수가 있겠죠.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사람끼리 이제 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제 한 개의 숫자 데이터 벡터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expectation 전까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expectation을 취한다. 그러니까 기대값을 취한다가 되겠습니다. 즉 샘플들 개수만큼 이제 숫자가 있겠죠. 샘플이 이제 n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n개의 숫자가 있겠고요. 걔네들을 다시 expectation, 즉 평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분산 코베리언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의 변수에서 각각의 평균을 빼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새롭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 각각의 이제 샘플들에 대해서 그 두 값을 곱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샘플들 길이의 벡터 한 개가 나올 텐데요. 걔에 대해서 샘플들만큼 평균을 취하게 되면은 숫자 한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코베리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x 마이너스 expectation x는 x 그 샘플이 자신의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또한 y 마이너스 expectation y는 y 자신이 이제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측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곱하고 기대값을 취한다라고 하겠는데요. 이것의 개념이 결국에 두 변수가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이제 잘 정리해서 정의에 따라서 잘 정리해서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x, y 두 개의 변수를 곱한 것의 기대값 마이너스 각각의 기대값의 곱
방식으로 이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듯이 이제 키와 몸무게 공분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평균 키가 이제 170이고 평균 몸무게가 65인 이제 집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중에서 샘플 한 명이 이제 샘플 하나가 이제 180의 키를 가졌고요. 그리고 75만큼의 몸무게를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얘는 이제 키는 평균보다 10cm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몸무게는 평균보다 10kg가 더 무겁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평균을 이 데이터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값을 이제 곱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뭐 100이라는 이제 수치가 나오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샘플들마다 각각 다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개의 샘플들 개수만큼 이 숫자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것을 평균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가 양수면 양수 그리고 큰 양수일수록 더 이제 떨어진 정도가 비슷하게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와 몸무게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 즉 이제 키가 증가하면 몸무게도 증가하는 패턴이 있을 때 이게 이제 큰 양수로 존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의 패턴을 가질 때 예를 들어서 뭐 키가 증가하면 몸무게가 감소한다 뭐 이런 식의 패턴이 있는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얘가 이제 음으로 이제 커지게 되겠죠. 음으로 이제 절대값이 커지는, 즉 이제 낮은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얼마나 이제 유사하게 평균에서 벗어나는지 그것을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밑에 이제 D차원 랜덤 벡터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D차원 랜덤 벡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샘플 하나가 D개의 이제 원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샘플 하나가 X1부터 XD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되겠는데요. 뭐 사람 데이터셋에서 X1번이 키고 X2번이 몸무게고 뭐 X3번이 뭐 성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의 사람 데이터에 대해서 D개의 변수를 관찰한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샘플 1번도 이렇고 샘플 2번도 D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샘플 3번도 D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일반적으로 시그마라고 이제 씁니다. 시그마에 이제 볼드체를 넣어서 시그마 행렬이라고 쓰고요. 이 시그마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면은 이제 D 곱하기 D 차원에서 정의된 행렬입니다. 그래서 행도 D개, 시그마라는 행렬은 행도 D개, 열도 D개인데요. 이때 우리가 각각의 이 행렬의 원소들을 i와 이제 j 번째로 둘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1,1가 되겠고, 이제 대각선만 보자면 2,2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n,n까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얘 밑에 있는 애는 1,2가 되겠죠. 2,1이라고 쓸까요? 네, 2,1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D개의 원소가 D 곱하기 D개의 원소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그 X 벡터에다가 그 X 벡터의 각각의 평균치를 빼고 그것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 벡터들의 매트릭스가 나오잖아요. 그 매트릭스를 이제 한 개를 트랜스포즈 시켜서 곱셈을 한 다음에 익스펙테이션을 한 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정의가 되겠고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이 시그마의 각각의 원소들은 그 해당 변수 번째에 있는 코베리언스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1,1 같은 경우에는 그냥 x1번 이 변수 자체의 분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1에 들어가는 애, 2,2에 들어가는 애, n,n에 들어가는 얘네들은 x1번 자체의 분산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이 2,1, 1,2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은 x1번 변수랑 x2번 변수의 얘네들 사이의 공분산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x1번 변수 벡터, x2번 변수 벡터 이렇게 있을 때 걔네들끼리의 이 수식을 통해서 방금 봤던 대로 키와 몸무게 예시처럼 공분산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걔가 이제 2,1, 이제 1,2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x와 y의 순서를 바꿔줘도
이 수식은 똑같죠. 이 위에 있는 공분산의 정의에서 봤을 때 x와 y의 이제 자리를 바꿔줘도 수식은 똑같습니다. 계산되는 수치는 똑같으니까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2,1과 1,2가 같고요. 마찬가지로 3,2와 2,3이 같고, 그래서 대칭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이 시그마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D개의 원소가 있고, D개의 로우가 있고, D개의 컬럼이 있는 그런 행렬인데요. 대각 성분은 자기 자신의 분산, 즉 그냥 분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각각의 원소들은 그 번째에 있는 두 개의 랜덤 변수에 대한 공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시메트릭이다. 즉 이제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위아래가 대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베리언스 1,2랑 2,1이랑 똑같다. 뭐 이거는 이제 다 적용이 되죠. D,1이랑 1,T가 똑같다. 이것도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반으로 접었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나오는 그런 대칭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겐 밸류를 구했을 때 아이겐 밸류가 0 이상이다. 모두 0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대수학 시간에서 아마 이거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요. 정의는 이제 얘의 아이겐 밸류가 모두 0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 원소는 이렇게 각각의 공분산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성질은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x 벡터가 있고요. 그 x 벡터에 이제 x 벡터를 트랜스포즈 시켜서 곱하게 됐을 때 그거의 익스펙테이션은 뭐냐면은 시그마 플러스 u 벡터 곱하기 u 벡터의 트랜스포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랜덤 벡터의 제곱의 기대값이 공분산과 평균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벡터, 이 x 벡터, 랜덤 벡터의 이제 제곱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x 벡터 곱하기 x 벡터의 트랜스포즈는 결국 x 벡터의 제곱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얘의 기대값을 구했을 때 그게 뭐냐면은 공분산과 평균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제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는 d 곱하기 d 행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x 벡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x 벡터는 이렇게 열 벡터가 되겠죠. 로우가 d개이고 컬럼이 1인 벡터입니다. 그리고 x 벡터의 트랜스포즈는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트랜스포즈 시킨 거기 때문에 컬럼이 d개이고 로우가 1인 게 되겠습니다. 얘네 둘을 이제 매트릭스 곱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 매트릭스의 로우랑 두 번째 매트릭스의 컬럼을 취해서 이 둘끼리 곱하는데요. 얘는 이제 정확히 스칼라가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곱해서 이제 d 곱하기 d 행렬의 첫 번째 원소 1,1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한 값이 여기에 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행렬의 두 번째 로우에 있는 값이랑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이랑 곱해서 나온 값이 여기 이제 d 곱하기 d 행렬의 2,1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쉽게 오해하게 되는 게 이제 1 곱하기 1, 즉 이제 스칼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d 곱하기 d 행렬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대값을 취했다라는 것은 이런 행위를 이제 샘플들마다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샘플들마다 d 곱하기 d 행렬 한 개씩 나오게 되겠죠. 그때 그 샘플들마다 각각의 그 d 곱하기 d의 원소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결과는 익스펙테이션을 취했을 때 d 곱하기 d 행렬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도 보면은 오른쪽도 d 곱하기 d 행렬입니다. 시그마가 이제 d 곱하기 d 행렬이고요. 뮤 곱하기 뮤 트랜스포즈도 d 곱하기 d 행렬이죠. 같은 원리로 인해서 뮤 곱하기 뮤 트랜스포즈도 이제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가 d 곱하기 d 행렬인 것처럼 같은 원리로 이러한 원리로 똑같이 d 곱하기 d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제 d 곱하기 d 행렬 시그마 플러스 이제 뮤 곱하기 뮤 트랜스포즈도 d 곱하기 d. 그래서 두 개의 행렬 간의 덧셈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애가 바로 이렇게 나온 이제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의 기대값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어떤 랜덤 벡터의 2차 모멘트라는 것이 이제 그 벡터의 변동성에 해당하는 공분산과
그리고 중심 위치에 해당하는 평균의 제곱으로 분리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분산의 또 중요한 특징은 선형 변환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이런 수식으로서 가지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챕터 2에서 봤던 내용이죠. 우리가 x 벡터가 있을 때 이 x 벡터가 이제 Rn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A 매트릭스는 이제 어떤 매트릭스냐면은 Rm 곱하기 n이다. 그러니까 즉 이제 이 Rn 벡터랑 X 벡터랑 곱할 수 있겠죠. 그리고 B 바이어스 벡터는 Rm에서 정의된 애라서요. 이 연산 선형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 선형 변환을 이제 F A X라고 했을 때 이 선형 변환은 Rn에서 Rm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선형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 변환을 했을 때 이 FAX의 코베리언스를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AX의 코베리언스가 어떻게 계산이 될 수가 있냐면요. 이 오른쪽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코베리언스 X가 바로 이제 시그마 행렬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다시 시그마를 이용해서 쓰면은 A 행렬 곱하기 시그마 행렬 곱하기 A 트랜스포즈 행렬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라는 벡터에 대해서 이런 선형 변환을 affine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했을 때 그 취한 이후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우리가 취하기 전에 X 벡터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가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시그마 매트릭스는 이제는 이제 n by n 행렬이 되겠죠. 그리고 A 매트릭스는 m by n 행렬이고요. 그리고 트랜스포즈를 시켰으니까 얘는 n by m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얘네들을 다 곱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m by m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새롭게 변환된 이 Rm 차원에서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의 증명 과정은 책에 있으니까 이제 책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개념은 크로스 코베리언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크로스 코베리언스는 이제 x 벡터, y 벡터가 각각 특정 몇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확률 변수로 이루어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벡터가 키와 몸무게를 나타낸다라고 하고 y 벡터는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과 TV 시청 시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크로스 코베리언스는 뭐냐면은 이거들 각각의 이제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x 벡터 하나에서 코베리언스를 계산했다. 그때의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이제 키의 분산이 나오겠고요. 여기는 이제 몸무게의 분산이 나오겠고, 여기는 이제 키와 몸무게의 코베리언스. 여기 이제 몸무게와 키인데 사실 둘이 이제 똑같죠. 이런 식으로 원래 x 벡터 내에서 코베리언스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네, 크로스 코베리언스는 얘와 얘끼리의 이제 코베리언스라서 얘의 이제 매트릭스를 그리게 되면 똑같이 2x2인데 첫 번째 원소가 키와 공부 시간 간의 코베리언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소는 키와 TV 시청 시간 간의 코베리언스. 세 번째 여기 오는 원소는 이제 몸무게와 공부 시간 간의 코베리언스가 될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몸무게와 TV 시간, 시청 시간 간의 코베리언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제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두 개의 확률 변수 벡터 사이끼리의 이제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는 게 바로 크로스 코베리언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식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인 코베리언스를 계산했을 때랑 유사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이제 x였는데 이렇게 x랑 y 간의 이제 코베리언스를 각각 계산하도록 이렇게 수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살펴본 코베리언스의 경우에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값을 가지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봤듯이 키와 몸무게의 코베리언스가 100이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100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양의 실수니까 두 개 간에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100이라는 수치가 큰 건지 작은 건지 뭐 만보다는 작은데 뭐 1보다는 크고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수치 자체를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수치가 큰 것인지 작은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코베리언스랑 비슷한 코릴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코릴레이션은 정교화된 방법, 정교화된 측도이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변수들 사이의 단위에 상관없이 관계의 강도를 이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릴레이션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관계 피어슨 상관계수는 이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런 기호를 통해서 보통 코릴레이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x 변수랑 y 확률 변수 상에 이제 코릴레이션을 나타냈을 때에는 우리가 코베리언스를 어떤 값으로 나눠준 것인데요. 이 값이 뭐냐면은 x의 분산과 y의 분산을 곱하고 이제 루트를 취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시그마 x 곱하기 시그마 y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코베리언스 x, y로 나눠준 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특징은 방금 말했다시피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서요.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0.8이라는 수치가 코릴레이션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0.6이라고 나오면은 얘는 0.8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0.2의 수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릴레이션이 0인 경우에는 선형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x와 y가 독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x와 y가 이제 비선형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코릴레이션이 0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얘는 이제 사실 굉장히 의존적인 독립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릴레이션을 측정해 봤을 때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릴레이션을 실제로 구하는 예시를 한번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가 있을 때 이 x라는 변수는 학생의 공부 시간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y는 이제 시험 점수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샘플, 즉 5명의 학생이 있을 때 공부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 5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고요.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시험 점수가 이제 70, 75, 85, 90, 95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x와 y의 평균을 먼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x는 이제 x의 평균이 되겠고 얘를 계산해 보면 5가 되겠고요. 그리고 y의 평균, expectation y는 이제 83점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공분산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공분산은 이제 코베리언스 x, y로 우리가 앞선 수식에 의해서 expectation x 빼기 expectation x,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y 빼기 expectation y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이 벡터에서 5를 빼고요. 이 벡터에서 83을 빼고, 그 다음에 그 두 벡터를 내적을 시켜줘서 우리가 이 코베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은 우리가 52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코릴레이션에서 분자에 있는 수치가 되겠죠. 이렇게 50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 얼마나 이제 상관관계가 큰 건지 뭐 감이 잘 안 오죠. 뭐 10보다는 크니까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 100보다는 작으니까 뭐 작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기준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표준화는 우리가 표준 편차의 이제 곱셈을 이제 나눠줘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분산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x의 분산을 계산해 봤을 때 얘가 5.2 정도의 값이 나올 수 있고요. 이거 y의 분산을 계산해 봤을 때 얘가 78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코릴레이션, 결국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52 나누기 루트 5.2 곱하기 7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0.99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1에 가까울수록
그 양의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0.99의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공부 시간이 많을수록 시험 점수가 매우 잘 나온다. 그러니까 두 개 간에 엄청나게 관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다양한 상관계수에 따른 XY 점들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다라고 했을 때 한 개의 샘플을 한 개의 점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샘플이 여러 개일 때, 뭐 샘플이 한 1000개 정도일 때 이제 점으로 찍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1.0일 때는요, 그냥 이 직선 위의 분포를 합니다. Y는 X에 해당하는 이 직선 위의 분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상관계수가 커질수록 이 직선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0.8인 경우는 거의 직선이고 0.4인 경우는 직선에 가깝긴 하지만 약간 원 모양이고요. 0인 경우에는 뭐 원 모양과 비슷하게 되겠고, 반면 이제 마이너스에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에 해당하는 직선에 이제 가까워지는 쪽으로 이렇게 상관계수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상관계수에 따라서 샘플들의 분포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행을 보면은 같은 상관계수라도 그 다른 분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1.0인 이 상관계수를 가진 얘네들을 비교를 하면은 기울기 자체는 굉장히 다릅니다. 기울기 자체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 상관계수가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 어떤 직선 위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행한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0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듯이 이제 시험 점수랑 공부 시간 간의 예시에서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험 점수는 이제 어떤 공부 시간 곱하기 뭐 50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얘는 이 개수는 상관이 없고 y와 x 간의 관계 자체가 이제 코릴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세 번째 행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독립이 아닌 x, y 간의 관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선형적인 관계들이 있는 샘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이 x와 y 간의 어떤 패턴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이제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보면은 다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코릴레이션이 0이라고 해서 어떤 x와 y 간의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선형 관계만 코릴레이션이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형 관계는 없지만 뭐 다른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해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랑 비슷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그 각각의 변수 번째에 있는 애들끼리 코릴레이션을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대각행렬은 대각선에 있는 이 대각 성분은 모두 다 1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신의 코릴레이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을 계산했을 때는 1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x1은 사실 1 곱하기 x1으로 정확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뜻은 우리가 직선으로 그 샘플들의 분포가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코릴레이션이 1이다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뭐 수식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코릴레이션의 정의에서 이제 expectation x1 마이너스 mu 1 곱하기 x1 마이너스 mu 1을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시그마 1의 제곱으로 이제 나누는 게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위쪽에 있는 게 뭐죠? 이제 위쪽에 있는 게 바로 분산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다시 쓰면은 시그마 1의 제곱 나누기 시그마 1의 제곱입니다. 즉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코릴레이션은 무조건 1이 되는 것을 이렇게 뭐 시각화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수식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 행렬, 코릴레이션 행렬의 조금 더 간단한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릴레이션 행렬은 아래와 같이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코릴레이션 행렬은 KXX의 다이애고널을 취한 것,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취한 것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을 취한 것 곱하기 매트릭스 곱입니다. 이 사이는 매트릭스 곱이고요. KXX 매트릭스 곱하기 KXX의 다이아고널을 취한 것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KXX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입니다. 즉 이제 시그마랑 똑같은 거다. 그냥 표기법만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이아고널 연산은 다이아고널 함수는 뭐냐면요. 이 시그마 이 행렬에서 다이아고널을 취했다라는 것은 시그마 행렬 중에서 대각 요소, 즉 다이아고널 요소만 뽑아낸 애들이 되겠습니다. 즉 그냥 분산만 뽑아서 행렬을 만든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분산만 있게 되겠고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시그마 D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0인 행렬이 바로 다이아고널을 취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런 행렬에다가 우리가 제곱근을 취하고 역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제곱근에 해당하고요. 마이너스는 역수죠. 그래서 얘를 각 원소에 대해서 제곱근을 취하고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시그마 1의 1분의 1, 시그마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곱해주게 되겠고 중앙에는 그냥 시그마 행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뭘로 구하냐면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가 앞에 봤었던 얘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